돈 되는 뉴스 요리조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의 소식이죠. 현대차 그룹 내에 미국 엘리엇의 지분이 전량 처분됐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주가가 안 좋았을 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던 그런 펀드 기관이었는데요. 현대차의 주가 어제 오늘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예, 뭐 주요 이평선 다 뚫어내고 오늘 뭐 그냥 또 양봉 또 내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소식을 엘리엇이 가장 배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말에 싸게 다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그와 관련돼서 이제 현대차를 바라볼 때 엘리엇과 관련된 흐름보다는 실적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예전에도 한번 현대차가 나왔을 때 가치 투자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특히 한 지난 5, 6년 동안 이어졌던 역성장이 마무리가 되는 방점을 작년에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실적 흐름들이 확인만 되게 되면 꽃길만 걸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한 지표 몇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는 뚜렷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28조 원대 정도밖에 안 되는, 27조 원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올해 순이익이 한 4조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괴리감이 상당히 크죠. 게다가 또 주당 순자산이 25만 원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괴리감, 또 배당 수익률도 보게 되면 시가 배당률로 한 3%대가 넘는데, 이런 몇 가지 지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는 당연히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은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숙제가 조금 있는 상황들이죠. 일단 중기적인 저항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대표적으로 이번 실적을 보게 되면 글로벌 판매량이 생각보다 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 때문에 이를 가세했던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과 관련된 P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Q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어떤 환율은 이제 다시 워낙 강세 쪽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볼륨이 좀 다시 늘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Q가 다시 느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현대차에 대한 자신감이 더 붙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현대차가 그동안 실적을 또 끌어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신차 효과였습니다. 특히 SUV의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GV80, 그리고 또 올해 투싼 페이스리프트부터 GV70 이런 쪽까지 계속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래도 대세는 친환경차인데 친환경차에 대한 라인업이나 어떤 속도도 같이 보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도 아직까지는 살짝 숙제로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은 주가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나오는 가치 투자의 진면목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가치주로서의 투자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목할 수밖에 없을 만한 시점이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PER도 뭐 12개월 예상이나 현재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8.5배 나오고 있고요. PBR은 0.5배 수준. 네, 부동산 가치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숙제 같은 경우는 신차가 더 많이 팔리고 중국도 좀 더 많이 팔리고 친환경차가 많이 팔려서 Q가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몇 등급 설정하시겠어요? 네, 지금 당장보다는 약간 조정 시에 들어가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2등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가격은 매수가는 적어도 한 13만 원대 밑에서 한 12만 5천 원대 이 정도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중기 저항권이 있는 13만 5천 원대, 그리고 2차로는 15만 원대를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1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 접근 관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수출 1호 친환경차 니로에 그 깃발을 꽂으면서 올해 수출을 반드시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요. 친환경차발 수출 증가세 과연 일어날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이어서 오늘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코스피 200 오는 3월에 손질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이걸 인위적으로 손질할 수 있나요? 네, 뭐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뭐 30% 캡 룰 이런 것부터 얘기가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뭐 개인적인 의견은
그건 또 다른 규제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어떤 쏠림, 즉 한쪽에 지금 다양한 업종과 종목들을 좀 포함시키는 것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라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도 코스피 200을 어떤 구성 변경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성장주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플랫폼 쪽, 이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와 관련된 네이버를 그래도 수혜 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네이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비즈니스 플랫폼, 검색 광고 쪽이죠. 이쪽의 매출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IT 플랫폼이라고 하는 클라우드나 네이버 페이 이런 쪽에 대해서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아마 4분기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인에 대한 영업 적자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 때문에 네. 생각보다 좀 덜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 과거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올해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올해도 여전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 매출이 한 7조 4천억대로 전망을 하면서 한 13%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조 1천억대로 또 좋았던 2018년도 수준까지 돌아가면서 어떤 기저효과와 함께 한 45% 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 좀 더 주목할 부분들은 컨텐츠 쪽이죠. 그 컨텐츠 쪽과 함께 또 야후재팬과 라인의 경영을 좀 통합하는 흐름들이 나왔던 그 부분이고, 네. 또 하나 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올해는 약간 콘텐츠 쪽도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관련돼서 오늘 또 관련된 DNC 미디어라는 종목 또 강하게 그쵸. 움직이고 있죠.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네이버에 대한 위상도 생각보다 그렇게 글로벌 IT 기업 대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평가가 거의 한 70%는 좀 적게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부각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야후재팬과 라인의 통합 경영 발표가 있었을 때 지난해 연말쯤이었어요. 네. 그때 뭐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 아닌가요 했을 때 사실 전문가분께서 반발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한 단계 레벨에서 확장세로 나가고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제 동남아 쪽까지도 계속 확산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현재 몇 등급 줄 수 있을지 설정해 주시고요. 또 가장 주목하시는 가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약간 남아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약간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어보자. 특히 주가도 최근에 글을 좀 더 반영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8만 5천 원대 밑에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한 이 정도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만 원대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7만 4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말씀드렸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죠. 대표되는 IT 기업과 함께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쏠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성장 기업들로 좀 더 채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신성장 산업 가운데 플랫폼의 대장주 네이버 꼽아주셨습니다. 2등급 받았고요. 오늘 돈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폴더블 폰 대전 2라운드 벌써 들어갑니다. 네, 삼성전자가 가격을 낮춘 모델을 제시하면서 네. 2라운드를 알리고 있는데요.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폴더블 Z라고 죠. 이제 2가 아니라 Z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3단으로 접히는 모습들도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바뀌는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흐름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폴더블 폰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가 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에 들어가는 부품과 그에 따른 그런 현상들은 조금 더 어떤 구체화됐을 때가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 중에 한 종목 세경 하이테크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용 데코필름에 주력을 한다고는 볼 수 있는데,
벌써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그룹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 폴더블 폰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기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소재나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을 같이 발을 담궜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후면 글라스 쪽에 이어지는 데코필름이라든가 또 휴대폰용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광학필름 그리고 또 보호필름이나 사출필름 이런 쪽에 필름 쪽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게다가 1차 협력사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다 1차 협력사고요. 게다가 LG 디스플레이 공급과 함께 중화권 쪽에서는 오포라고 하는 회사의 2차 협력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도 작년부터 빠르게 2018년도부터 빠르게 확장세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의 실적 흐름들까지도 계속 양호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G 관련돼서 스마트폰 하우징 백커버 쪽에 대한 대체 소재를 개발해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실적의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폴더블 소재 관련돼서 신규 사업 쪽으로 계속 어떤 공시를 하고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흐름들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빠르게 실적이 변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40%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한 4천억대 가까운 수치로 보여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50억대로 56%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4,200억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IT 업종 그리고 성장하는 종목에 대한 특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 이런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거래처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잡혀 있고요. 삼성, LG, 중국 기업, 그리고 폴더블 폰에 있어서 여러 소재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고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전후면 글라스 데코 필름이 현재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몇 등급일까요? 네, 직전 고점대에서 약간 차익 매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2등급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한 35,500원대 전후 정도면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1차로 42,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1,500원으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36,000원대에서 현재 0.7%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세경 하이테크까지 모두 2등급 받았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